시가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시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요구사항이 좀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게 좀 큽니다. 테러블입니다. 자, 지금 생활비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200만 원 들어갈 틈이 없네. 그냥 시부모님 말대로 조건 5개 승낙하고 4억을 받아야 될 것 같네. 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김영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터넷에 있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가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시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되게 좋은데 요구사항이 좀 많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일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인터넷의 사연입니다. 근데 뭔가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약간 좀 몰입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와 유사한 것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 내용을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내년에 결혼을 앞둔 예비 30대 중반의 부부입니다. 현재 자산은 두 사람이 2억 원 정도 있습니다. 아내가 연봉 3,500, 남편이 4,200, 합쳐서 7,700이네요. 예비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결혼을 서두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정말 운 좋게 청약이 당첨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아파트가 6억인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2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부모님께서 4억 원을 주시겠다라는 5가지 조건이 따라붙었습니다. 딱 연년생 터울로 낳기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무슨 애 낳으러 결혼하러 가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네 번째, 이게 좀 큽니다. 신혼집 비밀번호 공유하기. 테러블입니다. 약간 좀 각색을 해서 조금 톤을 다운시켜 놨는데 여기까지 들어도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대출을 받을 거냐? 시부모님에게 돈을 받을 거냐? 지금 4억과 5가지 조건이 교환이 돼야 되는데 이걸 문서로 이렇게 만들어서 준다는 것 자체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돈을 떠나가지고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결혼은 독립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오래 읽힌 책 중에 하나가 성경이죠. 성경에도 결혼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인류가 살아오면서 문화로 만든 것 중에 굉장히 오래된 것이 결혼이라는 문화인데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3가지가 나와 있죠. 일단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쳐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떠나라입니다.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일단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거거든요. 이건 돈 4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 부모님이 주시는 돈을 정말 감사하게 우리가 받아서 조금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면 너무 좋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영원히 부모님한테 매여 있게 됩니다. 결혼이 성립 안 하는 거예요. 떠나질 못해. 부모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다. 자, 이런 차원에서 시부모님이 4억이라고 하는 거 엄청나게 큰 돈을 지원해주고 우리가 집을 사는데 대출을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생긴다? 너무 매력적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되면 시부모님으로부터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비밀번호 공유 이거는 진짜 생각만 해도 열받네. 이거 왜 갑자기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시겠다는 건가? 이거는 정말 근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이야기죠. 자, 고민이 굉장히 되는 지점이긴 한데요.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 왔어요. 그러면 4억을 과감히 안 받고 대출을 받는다. 자, 최근에 주3대 이자율은 여러분도 보도를 통해서 보셨지만 최고 6%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2억 정도의 자본이 있는데 당첨이 됐잖아요. 그러면 4억의 대출이 필요한데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가 나중에 잔금 대출을 받을 때 잔금 대출로 전환을 하겠죠. 중도금 대출도 DSR이 적용이 됩니다. 7,700에 40%가 DSR이죠. 그러면 7,700에 곱하기 40% 하면은 3,08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원금과 이자로 3,080만 원 이상을 갚을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4억 대출을 나중에 중도금 대출 받았던 걸 잔금 대출로 전환했을 때 얼마가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35년간 갚아야 되냐? 201만 8,751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4억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다. 자, 이 안에 201만 8,751만 원 중에
원금 빼고 이자가 얼마냐 봤더니 165만 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금은 저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두 분한테 생기는 비용은 165만 원 아니겠습니까? 165만 원을 비용으로 낼 거냐 아니면 그 165만 원을 안 내게 되면서 165만 원만큼의 삶의 질이 올라가겠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딱 들어주는 순간 자유가 없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 급여에서 어떤 데 돈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90만 원, 관리비 22만 원, 핸드폰 22만 원, 교통비 30만 원, 보험료 40만 원, 쇼핑이 100만 원입니다. 아, 이게 좀 많네. 문화생활이 80만 원입니다. 이게 주택청약 20만 원. 자, 총 지출 554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생활비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200만 원 들어갈 틈이 없네. 그냥 시부모님 말대로 조건 5개 승낙하고 4억을 받아야 될 것 같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DSR 기준으로 4억 대출을 받아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생활비 쓰는 걸 보니까 200만 원 원금 이자 갚을 여력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자, 뭐 30대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다는 건 알지만 자본을 모아가야 되는 이 두 분의 입장에서 문화 레저비와 쇼핑에다가 180만 원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 얘기를 듣고 고민인데 부모님이 지원해 주시는 이 4억을 받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대출받아서 이 집을 한번 사보자 라고 한다면 200만 원 원금과 이자를 내야 되는데 2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제가 딱 봤을 때는 말이죠. 자, 보험료 4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소득의 3%가 적당합니다. 16만 원, 17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지금 40만 원을 내니까 여기서 20만 원 줄여라. 보험료 20만 원 줄이고요. 그 다음에 쇼핑인데 생활의 필수품을 물론 사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매달 100만 원의 쇼핑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 사치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치제는 명품을 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죠. 필수제가 있고 사치제가 있거든요. 필수제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치제라는 거는 꼭 명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너무 갖고 싶은 거야. 뭐 우리가 물론 어떻게 필요한 것만 갖고 삽니까? 뭐 가끔은 갖고 싶은 걸 사야죠. 그러나 갖고 싶은 것을 쇼핑으로 매달 100만 원을 쓰기에는 아직은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쇼핑은 100에서 50으로 줄여라. 문화생활비, 여러분 뮤지컬과 콘서트 비용으로 두 사람이 한 달에 80만 원 쓴다는 거 이거 이해가 됩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나 뭐 갑자기 줄인다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30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생활비 30만 원. 주택청약은 이제 아파트에 당첨됐으니까 더 이상 넣을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이 집에 입주하는 순간 안 내도 되게 되는 거니까 90만 원이 줄어듭니다. 자, 보험료 20만 원 줄이고 쇼핑 50만 원 줄이고 문화레저비 30만 원 줄이고 주택청약 20만 원 줄이고 월세 90만 원 줄이면 정확하게 210만 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4억 대출을 갚는 정확한 금액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수증을 좀 쭉 보내주셨는데 와, 일주일치 치고는 너무 많습니다. 이거 제가 다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뮤지컬 2장 36만 원? VIP 2장을 결제했네요. 너무 가고 싶어서 뮤지컬인데 취소표 생겨서 바로 잡았음. 진짜 뭐 이 공연 같은 거 보면 참 감동적이긴 하죠. 그런데 36만 원. 문화생활비, 또 문화생활비 나왔습니다. 18만 원. 의류 12만 9천 원. 사고 싶었던 신발 구매. 같은 신발 하나 더 구매했다가 반품 기간 놓침. 12만 9천 원짜리가 2개가 된 거네요. 일주일의 생활비가 159만 6,9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보면 전체 생활비 중에 문화생활비가 54만 9천 원. 이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 생활비 159만 6,900원 중에 문화생활비가 35%예요. 그리고 카페 포함한 식비가 29만 2,400원으로 18%. 의류는 쇼핑이죠. 49만 4,000원으로 31%. 교통비는 1%. 쇼핑은 24만 8천. 또 쇼핑이네요. 그러니까 의류도 쇼핑, 그냥 쇼핑도 쇼핑. 그러니까 쇼핑이 46% 정도 되네. 자, 그러니까 이 부부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의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에 빈틈을 들어갈 틈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지 않고 그냥 165만 원이 세이브가 되면 이 생활을 계속할 수는 있는데 내가 집에 있는데 신혼부부인데 둘이 있는데 갑자기 띠띠띠띠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야, 이거 진짜 무섭네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필쌤은 돈을 그렇게 우습게 알면 어떡하냐. 4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조건 아이 2명을 연년생으로 낳을 수 있습니까? 그게 뭐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1년에 제사 4번 뭐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무조건 가야 되는 게 이렇게 문서로 남아있는 거와 내가 마음이 생겨서 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대출을 받는다. 아니면 시부모님의 지원을 받는다. 저 같으면은 은행에 대출을 받고 자유로워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꼭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린 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선배로서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부모님과 대결 구도를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회생활 네트워킹이 바로 부모님과 잘 지내는 거죠. 두 번째는 부모님 말씀하신 것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라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겠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써주셨던 그 내용이 문서상으로 딱 되진 않아도 저희가 부모님의 의견을 잘 되도록이면 따라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되 지원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한번 스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어머니, 저희 이거 지원 안 받을 거니까요. 써주신 거 저 안 지킬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부모님과 어떤 대결 구도를 가져서 좋을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럴 때 내재적 동기가 와서 하는 거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공부하려고 방에 들어가는데 뒤통수에다가 부모님이 야! 공부 좀 해! 그러면 갑자기 공부하기가 싫어지잖아요. 내재적 동기로 내가 들어가서 공부하려고 들어가는데 그래 공부하려고 들어가니가 아니라 야 공부 좀 해라! 이러면은 갑자기 외재적 동기가 주입이 되기 때문에 내재적 동기는 깨지게 된다. 자,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기해 주셨던 내용들 저희가 잘 심사숙고해서 부모님의 생각대로 되도록 해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원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혜롭게 해보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아니 나중에 그 4억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어떻게 알고 이거를 그렇게 쉽게 내팽개치냐. 받아놓고 노력하는 척 모습만 보여도 충분히 넘어가고 변명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게 더 현명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소수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부모님이 나한테 4억 정도를 지원해 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 4억을 내가 이번에 안 지원받겠다라고 얘기한다고 영원히 안 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제가 봤을 때는 스스로 좀 노력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결혼이라고 하는 큰 원칙을 지켜나가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